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권의 변화에서 지각의 구성 중에서도 우리 교과서 24에서 25쪽, 학습지 9에서 11쪽이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짜잔, 화성암에 대한 거고요. 지난 시간에 퇴적암에 이어서 두 번째 암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자, 전체적인 흐름은 선생님이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거의 뭐 귀에 딱지가 안 들 지경이죠. 자, 이렇게 지각, 암석, 광물 이런 흐름이 있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암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셨죠? 자, 지난 시간에 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과정은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는 어떤 물질들이 쌓여서 퇴적물이 쌓여서 다져져서 굳어져서 암석이 돼요 라고 하는 거 배웠고요. 또 두 번째, 용암이나 마그마가 굳어져서도 암석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들이 어떤 특정 과정에 의해서 변신을 해서 새로운 암석으로 리뉴얼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2, 3 세 가지 과정에 의해서 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퇴적물이 쌓여서 다져져서 굳어져서 암석이 되어 퇴적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은 두 번째, 용암과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져서 암석이 돼요 라고 하는 화성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화성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선생님이 화성암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어를 좀 찾아봤어요. 자, 화성암을 한자로 이렇게 써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한자가 하나 보이죠? 불화자예요. 불화. 지구에서 불화. 굉장히 뜨겁고 지글지글 핫한 곳. 어디죠? 떠오르는 거 있죠? 네, 맞아요. 바로 화산이 떠오를 텐데요. 자, 굉장히 뜨겁고 지글지글하고 핫한 이 화산이 바로 화성암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화성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왜 화성암에서 불화자를 쓰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근데 선생님, 마그마나 용암은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닌가요? 왜 얘를 따로 구별해서 썼죠?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거 맞아요. 마그마나 용암이나 그게 그건데 굳이 선생님이 구별해서 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지하에 갇혀져서 아직 밖으로 분출되지 않고 지하에서 이렇게 지글지글한 애를 우리가 마그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화산 활동에 의해서 얘가 밖으로 분출이 돼서 이렇게 지표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애를 용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왜 굳이 마그마와 용암을 이렇게 구별해서 썼을까라고 하는 거는 바로 화성암 때문인데요. 화성암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느냐,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또 따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학습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마그마가 있는 지역인 A와 용암이 흐르고 있는 지역 B를 이렇게 기호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각각의 지역에서 어떻게 화성암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A 지역을 보면요. 자, A 지역은 아직 지하 깊숙한 곳을 의미해요.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마그마가 있는 곳이고요. 아직 지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자, 그러면 암석이 되려면 식어서 굳어져서 암석이 된다고 했는데 엄청 뜨겁기 때문에 식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A 지역에서 암석이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천천히 식어서 굉장히 천천히 굳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들의 특징은 큰 결정을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결정이 뭐예요? 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결정의 의미를 고체 알갱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체 알갱이.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A 지역은 지하 깊어서 뜨거워요. 천천히 식어요. 천천히 굳어져요. 그런 애들의 특징은 고체 알갱이가 큰 암석이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약간 구라를 보태서 이렇게 모형을 그려볼 건데요. 구라 아니고 거짓말.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서 이렇게 모형을 그려봤는데요.
자, 이게 지금 마그마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식어서 굳어져서 암석이 되려면 마그마 입자들이 "야, 우리 암석된대. 모이자, 모이자. 돌 될 거야. 모이자, 모이자."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요, 천천히. 자, 완전히 이렇게 모여지면 얘네가 뿅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합쳐져요. 굉장히 큰 입자가 됐죠. 굉장히 큰 결정, 굉장히 큰 고체 알갱이가 생겼어요. 이런 고체 알갱이들이 많으면 이렇게 암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만들어진 애들은 이렇게 왕따시만한 입자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굳지 않으니까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자가 큰, 결정의 크기가 큰 암석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입자가 큰 암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성암이라고 또 이름을 따로 붙여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이란 뜻이고요. A지역, 지하 깊은 곳, 온도가 높고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는 입자가 큰 암석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B지역 볼게요. 자, B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용암이, 마그마가 화산 활동에서 밖으로 분출이 돼서 지표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밖으로 노출이 돼 버리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어쩔 땐 이렇게 비도 올 거예요. 비가 이렇게 와요. 구름, 비가 와요. 그러면 춥죠. 네. 비지역은 지표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마그마에 비해서는 온도가 많이 낮은 편이에요. 비바람을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낮은 편이고요. 마그마에 비해서 낮다라는 거지 막 차갑다라는 건 아니에요. 온도가 낮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식는 편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굳는 편이에요. 그런 애들의 특징은 고체 알갱이, 고체 알갱이가 크게 자라지 못해서 굉장히 작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얘도 약간의 거짓말을 못해서 모형을 좀 보면요. 자, 이게 용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야, 우리 암석된데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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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자 해서 모이고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모이고 있는 도중에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큰 알갱이를 만들기도 전에 굳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입자들인 상태로 암석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작은 입자들로 형성이 된 암석들을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화산 폭발에 의해서 흘러나온 용암이 굳어져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흘러나온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화성암과 화산암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되게 단어가 비슷하죠. 자, 화성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통틀어서 화성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화성암 중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는 게 심성암. 그리고 그 화성암 중에서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지는 게 화산암.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암은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단어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럼 화성암의 예를 좀 볼게요. 선생님이 사실은 6가지 정도를 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원격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4가지 암석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암석은 이거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은 얘를 봤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애죠. 화강암입니다. 자, 화강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은 톤인데다가 이렇게 듬성듬성 까만색 알갱이도 보이고 있네요. 우리 교실에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화성암. 자, 이 아이의 이름은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얘의 이름은 반려암이고요. 전체적으로 까만 톤에 이렇게 하얀색이 듬성듬성 박혀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런 색감이죠.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있는 암석 표본을 보면 이렇게 하얀색이 박혀 있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까만색만 있는 반려암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빛을 많이 띠고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화성암은 진짜 유명한 애라서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주도, 실제로도 얘를 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유명한 암석이고요. 까만색 톤에, 어두운 톤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특징이 있죠. 자, 이 아이의 이름은 그렇죠. 현무암이에요. 자, 현무암은 외형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많은 암석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재빨리 구별해낼 수 있는 암석 중에 하나예요. 구멍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현무암이라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 구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구멍이 없는 현무암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얘도 좀 생소한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유부남이에요. 전체적으로 약간 밝은 베이지 톤의 밝은 빛을 띠고 있고요. 유부남 같은 경우에도 암석 표본을 보면 밝은 회색 빛을 띠고 있는 유부남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약간 밝은 톤을 띠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본 4 개의 화성암을 지금부터 이제 분류를 해볼 건데요. 자, 분류를 선생님이 하려고 이렇게 암석을 꺼내 놓고 봤더니 일단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아이의 이름 기억나시나요? 네. 이 아이의 이름은 반려암이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무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화강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유문암.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4 개의 암석이에요. 선생님이 얘네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확대된 사진을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자, 확대된 상태로 좀 살펴보면요.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갱이가 눈에 보이죠. 이미 눈에 이렇게 알갱이가 보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결정이 크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큰 결정이, 하얀색도 이렇게 큰 결정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네. 자,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정을 동그라미를 치고 싶은데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알갱이가 안 보여요. 이렇게 그 점을 찍어야겠네요. 점 이렇게 작은 점으로 이렇게 굉장히 깨알 만한 이렇게 결정. 진짜 작네요. 자, 옆에 화강암 또 볼게요. 우와, 짱 커요. 완전 왕따시예요. 여기 왕따시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네, 얘도 굉장히 결정이 크네요. 자, 근데 또 유무나무 보니까 유무남은 뭐 점을 찍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네요. 아예 뭐 입자처럼 생긴 게 보이질 않죠. 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자의 크기로 보면 얘는 커용, 작아용, 얘는 커용, 얘는 작아용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화성암은 입자 결정의 크기가 크냐 작냐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의 크기가 큰 반려암과 화강암이 한편, 작은 현무암과 유무암이 한편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결정의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어, 지하 깊은 곳에서 뜨거워서 천천히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지면 이가 결정이 크게 허용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이런 경우를 순성암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또 지표 부근에서 온도가 낮아요. 빠르게 식어요. 빠르게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지면 입자의 크기가 작아용 이라고 했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입자의 크기만 보고 우리가 얘가 풍성암인지 화산암인지 그냥 구별할 수 있겠네요. 자, 반려암은 입자의 크기가 크니까 그렇죠. 얘는 심성암이고요. 현무암은 입자의 크기가 작으니까 그렇죠. 화산암이에요. 자, 화강암도 입자의 크기가 짱 커요. 심성암. 자, 유부남도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화산암. 이렇게 우리가 심성암과 화산암도 결정의 크기로 금방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분류를 해볼게요. 이번 다른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건데요. 결정의 크기고 뭐고 간에 그냥 딱 눈에 보여요. 편이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져요? 아직 눈치 못 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힌트로 얘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우리 광물 배울 때 봤던 거고요. 조항 광물 6개를 우리가 굳이 나눠보면 밝은 색, 무색 광물인 석영과 장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어두운 색, 유색 광물인 이렇게 4가지, 이렇게 2개의 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많이 포함되면 밝은색 암석이 된다고 했고요. 얘네가 많이 포함되면 어두운색 암석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4개를 딱 봐도 이 2개는 거무튀튀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이 2개는 베이지 톤, 밝은 톤, 이렇게 약간 밝은 색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성암을 또 분류를 할 때 색깔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조항 광물이 포함된 어두운색 암석, 발염 현무암 이렇게 나눌게요. 그 다음에 밝은색 석영과 장석 이런 광물들이 많이 포함된 화강암과 유문암 이렇게 2개의 편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이야기하면 화성암은 결정의 크기와 색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결정의 크기와 색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했고요. 결정의 크기가 크다.
작다. 각각에 해당하는 암석. 여러분들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색이 밝다, 어둡다. 각각에 해당하는 암석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암석을 이렇게 두 종류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학습지 11페이지에 보면 이 표가 나와 있어요.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는 아니어도 천천히 생각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산암과 화성암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화성암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얘네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빠르게 식냐 늦게 식냐 그에 따라서 결정의 크기가 어떻게 크냐 작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암석들 중에서 우리가 각각 두 개씩 있었어요. 화산암 두 개, 심성암 두 개. 그 중에서 어두운 애가 누구고 밝은 애가 누군지 구별해 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영상을 좀 일시 정지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울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신 다음에 맞게 채웠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러면 좀 확인을 해 볼게요.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지표 부근에서 생성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크게 발달하지 못해서 작다라고 했고요. 이런 화산암의 종류에는 우리가 배운 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현무암과 유문암을 배웠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두운 애가 현무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의 크기는 작고 굉장히 밝은 애, 유문암이 있었죠. 자, 심성암 볼게요.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느리다, 천천히, 느리다, 천천히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해당하는 심성암에는 두 종류, 화강암과 반려암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 밝은 색이 바로 화강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이 반려암. 이렇게 분류를 우리가 했어요. 자, 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정리하셨죠? 그럼 이렇게도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자, 이게 그래프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결정의 크기가 작은지 큰지, 어두운지 밝은지를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나는 D가 궁금하다. 그럼 D는 밝으면서 작은 애. 나는 만약에 A가 궁금하다. 그럼 A는 어두우면서 큰 애. 이렇게 따지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A랑 B만 한번 찾아볼게요. 나머지 C, D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어둡지만 결정의 크기가 크네. 자, 결정의 먼저 한번 적어보자. 화강암, 그 다음에 뭐 반려암, 그 다음에 현무암, 그 다음에 유문암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A 결정의 크기가 큰 애는 여기서 화강암과 반려암이 크다고 했고 어두운 애는 반려암이 어둡다 했으니까 얘가 반려암이 되겠네요. 자, B 한번 찾아볼까요? B는 작으면서 어두운 애. 그럼 이 중에서 결정의 크기가 작은 애는 현무암과 유문암. 그 중에서 어두운 애는 그렇죠? 현무암이 되겠네요. 현무암 이렇게 써지겠네요. 나머지 C, D도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생각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이 두 개도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성암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에 다 안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성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통틀어서 화성암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애는 천천히 식어서 결정이 크게 만들어지는 심성암.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애는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지는 화산암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화성암의 종류는 총 우리가 네 가지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네 가지를 배웠고요. 화강암과 그다음에 반려암, 순서는 선생님 맘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유문암이 생각나는 대로 유문암, 현무암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고 이 네 가지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구별할 때에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정의 크기가 크냐 작냐, 그 다음에 색이 밝느냐 어둡느냐로 구별할 수 있다고 했죠. 이 내용이 아마 전체적으로 쭉 흐름이 정리가 되시면 오늘 배운 내용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